관계 심리학에서 6가지, 8가지, 뭐 9가지, 10가지 막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또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약간 이렇게 계속 잘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로스, 스토르게, 루두스를 나누고요. 아가페를 외로 좀 뺍니다. 예, 아가페라는 게 현실에서 경험이랑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스토르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루두스, 이거는 굉장히 색정적인데, 에로스도 색정적인 거긴 하지만 루두스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그냥 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유희적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에로스는 유희적인 게 아니라 되게 순수한 거에 더 가깝습니다. 예. 되게 미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막 환상에 빠져 있고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루두스가 훨씬 더 욕망에 가까운 겁니다. 예. 그냥 하룻밤 놀고 싶은 거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훨씬 더 이게 에로스적인 것들을 다시 또 나눠서 욕망에 가까운 루두스와 좀 더 순수함에 가까운 열정으로서 에로스와 이런 욕망이나 어떤 남녀 간의 이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제 스토르게로 나누고, 아까 필리아는 빼버렸죠. 그거는 이제 되게 일반적인 거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겹쳐져 있는 것들을 또 이제 세분화합니다. 예. 예를 들면 스토르게하고 루두스 사이에 프라그마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또 만듭니다. 예, 프라그마는 짐작이 가죠. 프래그마틱스, 또 뭐 프래그머티즘, 이래서 프래그마라고 하는 건 실천적이고 실용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현실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현실적이면서 어느 정도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나오냐면 유희라고 하는 것은 되게 현실성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관념인 스토르게는 기본 정서가 이제 존중인데 뭔가를 되게 아끼는 거예요. 아끼는 거. 예. 그러니까 아끼면서도 적당히 좋아하고 즐기는 거. 이제 이런 게 이제 프라그마입니다. 예. 프라그마는 되게 현실적인 호감 관계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동료 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안에 이제 들어가죠. 그다음에 에로스하고 루두스가 만나면 마니악한 게 만들어지죠. 미친 거예요. 예. 미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왜 되게 뭐 야한 영화라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긴 좀 그렇고, 뭔가 이렇게 되게 광적인 사랑 같은 거 이제 표현하는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는 에로스나 그냥 단순하게 루두스가 되게 마니악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가학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되죠. 예, 되게 마니악한 겁니다. 되게 광적이고, 미쳐 돌아가고, 파괴적이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에로스하고 스토르게가 만나면 오히려 아가페적인 이제 마음들이 만들어진다. 되게 순수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 아낌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면 이제 이게 아가페에 해당한다. 이게 관계 심리학에서 여러 이론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기존의 그리스적인 분석법을 3개를 6개로 늘려서 상호 겹침 관계로 표현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앞에 얘기한 이유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잘 이렇게 범주화가 됐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되게 좀 약간 주먹구구적인 느낌 같은 것도 좀 있고, 기존에 이제 그리스나 이런 데서 펼쳐놓은 거를 어떻게든 체계화해 보려고 이제 노력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셔도 되고, 한 6가지, 이렇게 또 나눠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예. 여러분들이 심리학 내지 자연과학 내지 사회과학에서 과학자가 붙은 것들이 이제 이론을 만들 때 보면 가장 본질이 된다고 싶은 그런 속성의 모형들을 만들고, 그 속성 간의 접합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부차적 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파생시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그거에서 이제 아예 생리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아예 물질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구획지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욕망은 위에서 나오고 뭐 이성은 머리에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예. 그거를 작동시키는 기관이 따로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형해 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잘 비교적 대중적으로도 이해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론적 근거도 잘 갖춘 꽤 모형화가 잘 된 사례를 이제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아마 대중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 학자일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었어요. 사랑의 삼각형 그러니까 무슨 울고 도는 삼각지 같구만. 이제 이렇잖아요. 예. 근데 사랑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이제 삼각형을 제가 좀 이따가 아니라 요렇게 그리거든요. 예. 근데 앞에서 이제 먼저 속성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도 어디에 해당하는지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중요한 게 일단 친밀감입니다. 이거 영어로 intimacy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사랑이라는 감정을 관계화시킬 때 제일 중요한 게 친밀감이라는 속성이에요. 가깝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멀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가깝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가깝게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지죠. 예. 인티머시, 친근감, 친밀감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속성이에요. 예. 사랑과 관계라고 하는 데 있어서.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어. 예. 친밀한 모든 게 다 사랑인가? 나는 바퀴벌레가 좋은데? 뭐 이러면 그죠? 뭔가 친밀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리고 내가 이제 저런 식물들을 되게 좋아해. 막 식물한테 말 걸어, 막. 예. 심지어 요즘 애완 그 돌도 있잖아요. 예. 돌한테 말 걸고 막. 옛날부터 수석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예.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단지 like, 좋아하고 친밀하게 느끼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표현하려면 뭔가 부족해. 여기에는 강한 감정적 요소가 더 들어가. 그게 바로 뭐냐면 열정이에요. 패션. 예. 뭔가 강렬해야 되고, 뭔가 불타올라야 되고, 이제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좀 더 사회적인 건데, 관계를 만들려면 헌신이 있어야 돼. 영어로 이제 commitment라고 그러는데, commitment라고 하는 건 intimacy, 가깝다는 것 이상의 거죠. 가까운 건 그냥 가까워지는 걸 말하지만,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commitment는 갈고리예요. 갈고리가 걸리면 잘 안 빠지죠. 예. 낚싯바늘이 걸리면 낚이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까운 게 아니라 갈고리가 돼가지고 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그리고 강하게 헌신하고 뭔가에 엮여 있는 거. 이게 이제 커미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는 커미트먼트가 되게 부족해. 막 이런 식의 이제 표현들 되게 많이 쓰고요. 이게 충성 같은 거에도 연결이 돼요. 어딘가에 충한 마음이 커미트먼트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서로 유사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속성을 친밀감, 인티머시, 그리고 강한 어떤 감정, 패션, 그리고 무언가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 관계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갈고리로 거는 거, 이게 커미트먼트라고 이제 결정하고 헌신하는 것, 이제 이것을 말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느냐, 어느 하나만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의 유형들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가지가 다 없어.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누군가를 떠올리는데 열정 없어. 헌신하고 싶지도 않아. 친밀감 안 느껴. 예.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많이 헷갈리는 게 이 좋아하는 거, 예.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썸 타는 거, 아니면 약간 오해하는 거죠, 이제. 팔꿈치가 흩어졌네? 스쳤네? 결혼식장 예약할까? 막 이러는 거. 예. 금사빠들의 특징이 친밀하게 지가 느끼면 다 사랑해. 네. 그리고 금방 옮겨가. 그죠? 네. 어린아이들도 많이 그래요. 네. 어린아이들도 금방 좋아하고 금방 잊어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건 좀 더 어린 그 어떤 사랑의 감정에 가까운데 친밀감인데 정열은 없고 별로 이렇게 막 관여되고 싶지는 않고 이제 그래. 네. 근데 이거 아직 모르는 거죠. 이게 생길 수도 있는 거지만. 두 번째, 도치서 사랑. 이게 이제 아까 루드스하고 이제 그 매니악한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정열만 있어. 불타오르기만 해. 예. 근데 다음날 아침에 누구세요? 뭐 이런다고. 예. 그리고 헌신 절대 없어. 예. 엮이고 싶지 않아. 나 너하고 웃기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사랑꾼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영어로는 우머나이저라고 남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데, 여자 뒷공문만 쫓아다니는 사람, 뭐 껄떡대는 사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는 뭐 이렇게 왜 사랑꾼이라고 그렇지만 연애꾼들이 대체로 어떤 종류냐면 순간적으로는 열정이 있어요. 네. 그때만큼은 그를 사랑하는 거야. 네.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인 거지. 네. 그때만큼은 순전해. 네. 하지만 헌신하지 않아. 네. 이런 겁니다. 뭐 나쁜 남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또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죠. 절대로 곁을 잘 안 내주잖아요. 네. 그리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조금 막 눈꽃 맘치도 싫어하고. 하지만 그 순간은 막 되게 열정적이지. 그럼 헷갈리지 막. 와, 이거 사랑 아닌가? 예. 얘는 왜 이러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 이 도취성 사랑이고요. 공허한 사랑. 이게 뭐냐면 헌신만 있어. 예. 외사랑 내지 이제 짝사랑 이게 누군가의 어장 관리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예. 되게 공허해서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어딘가에 걸려 있는데 쫓아만 다니고 묶여만 다니고 끌려만 다니는데 실제로는 가까워지지도 않고 열정적인 관계를 수립하지 못해. 네. 대단히 공허하죠. 네. 자, 0, 1, 2, 3까지가 이걸 이제 숫자를 되게 작게 표현한 이유가 물론 플러스가 1점이라고 치면은 이제 점수화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0, 1, 2, 3까지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믿으나 사랑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리고 관계화되기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죠. 네. 즉, 이 어느 하나만 가지고서는 관계가 수립되지 않고요. 적어도 2개 정도는 필요해. 네. 그리고 완벽해지려면 물론 3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2개는 정도는 들어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썸에서 실제로 넘어가는 거지.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게 바로 낭만적 사랑입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그 이성 간의 사랑, 에로틱한 관계라고 표현하는 건 이건 친밀감과 정열이라는 우리가 흔히 사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에 연결되어 있어요. 연애 관계가 대부분 이 낭만적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친밀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열정적이야. 열정적이니까 더 친밀해져. 네. 이해 가능하죠. 뭐 이건 누구나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표현되는 사랑은 이것들이에요. 이 4번 낭만적 사랑입니다. 낭만적 사랑이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낭만적 사랑의 그 약점이라기보다는 결점, 빠져있는 점이 뭐냐면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왜냐하면 이건 시간이 오래 지속돼야지 가능하기도 하고 뭔가 그 상위 요소들이 나와야지 이제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정열은 없는데 헌신적이고 친밀해. 그렇죠? 이게 우리가 흔히 필리아라고 표현하는 우애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는 동포애, 박애. 박애는 아가페까지 이제 더 넘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열정까지는 굳이 필요 없어요. 막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만나면 좋아. 뭔가 그 서로 간의 관계가 잘 묶여 있고, 그리고 같이 이 관계를 지속하기로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약속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충분히 친근한 게 유지가 돼. 이거는 술 마시면 좋고 밥 먹으면 좋고 같이 있으면 좋아요. 없으면 약간 허전하지만 그렇다고 막 괴롭거나 그러진 않아. 이게 이제 친구 관계 또는 좋은 동료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 우애적 사랑, 이 필리아라고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굳이 정열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애적 사랑을 하다가 정열이 들어가 버리면 헷갈립니다. 예를 들면은 군인들끼리 전장에서 같이 뛰잖아요. 군인들끼리 정열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굉장히 헷갈려져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도 생기고요, 실제로. 그리고 전우애라고 부르는 건 약간 우애적 사랑에서 오히려 딱 정열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정열은 사실은 금지되어 있거나 그게 오히려 그 관계를 좋게 만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 보면 이걸 이용했는데 동성적 관계, 남성들끼리의 약간 나이 많은 병사와 어린 소년 병사를 엮어가지고 둘 사이에 노하우도 넘겨주고 아끼고 사랑하니까 막 살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이제 이런 식의 일들을 만드는. 그래서 동성애가 로마 군대에서는 꽤 흔했던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 군대에서는 이걸 이제 금하는 거죠, 일부러. 그다음에 재밌는 게 이 얼빠진 사랑이에요. 얼빠진 사랑은 뭐냐면 정열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정작 중요한 친근감, 뭔가 같이 있음의 요소가 작아. 이게 있을까? 되게 쉽기는 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그 도취성 사랑이 약간 발전하면 얼빠진 사랑이 되기도 해요. 여기에 열정과 헌신, 그러니까 막 계속 매일 만나고 막 같이 뭔가 육체적 관계를 갖기도 하고 되게 열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친근감이라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곁을 늘 내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별로 이제 같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되게 갈망하는데 오래 있으면 왜 안 가지? 이런 생각이 들어. 이게 얼빠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좀 더 이제 좀 더 어린 측면들도 있는 거고 되게 중요한 요소인 열정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사실 제가 1번 친밀감을 제일 중요한 요소로 잡은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가까움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가까이 있고 뭔가 내 옆에서 있고 공간을 점유하고 늘 같이 생각하고 이런 식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 이거를 강화시켜주는 열정 내지
안정화시켜주는 어떤 헌신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쌓아 올려져 가야 되는데 밑 바탕이 없는 거예요. 예. 되게 어떤 면에서 허술하죠. 예. 그래서 얼빠진 사랑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성숙한 사랑이 이제 바로 이 3점짜리 이제 사랑인데 이것이 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 충분히 친근하고 공간적으로도 가깝고 심리적으로도 가깝고 그 안에는 늘 뭔가 불타오르는 듯한 열정 같은 것도 있고 동시에 어떠냐면 굉장히 강한 헌신까지 있어. 이게 완성적 형태죠.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반드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요소가 다 갖춰진 건 제가 사랑의 기술에서 이제 요청하는 게 이제 대체로 이런 성숙한 사랑의 방향이고 그걸 위해서 기술을 익혀야 된다라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성숙하고 완성돼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는 경험하지 못하거나 이루지 못하겠죠. 예. 사실 이건 이상형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뭐가 빠져 있나를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내가 사랑관계로부터 어딘가 만족스럽고 좋지만 어딘가가 공허하거나 빠져 있거나 이상하거나 뭔가 잘 안 되고 있거나 그럴 때 느끼는 건 이 중에 어디에 이가 빠져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이론이 요소, 기본적인 속성, 그리고 그들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변 형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중적으로도 이해하기 좋고 비교적 좋은 탄탄한 그 어떤 토대를 갖추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관계를 표현할 때 꽤 참고할 만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관계적 유형 안에 이제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친밀감과 열정의 결합, 그다음에 친밀함과 책임감의 결합, 또는 친밀함과 열정과 책임감이 다 같이 결합된 거, 그러나 책임감과 열정 또는 내지 헌신과 열정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친밀함이 이제 결여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앞에 삼각형과 이 표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관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네 가지 유형, 적어도 2개 정도는 갖추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도덕화시키겠다는 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관계화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려면 적어도 요 축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경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앞에서 이제 물론 뭔가 2개 이상 빠져 있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긴 하죠. 근데 그거는 대체로 어릴 때 하는 경험들인 경우가 많아요. 예,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면서 하는 그런 경험들에 가깝고 상처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들은 대부분 보통 이제 2개 정도가 채워지면서 관계가 수립됐다가 깨지기 때문에 이제 상처가 생기거든요. 예. 뭔가가 잘 안 돼. 왜냐하면 오래 지속될 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 뭔가가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결함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를테면 책임감이 애초에 잘 없는 사람 유형도 있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목석 같은 사람도 있죠. 예. 진짜 믿음직하고 가깝게 느껴지는데 애가 뭔가 이렇게 붙질 않아. 예. 이러면 이제 사실은 그것도 되게 오래 지속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애초에 동반자 관계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나는 패션이 있는데 저 사람은 패션이 없다. 그럼 굉장히 힘들죠. 네. 실제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경우에 보면은 물론 남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제 후배들한테 표현한 건데 남자는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하고 여자는 사랑이기 때문에 욕망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한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제 남녀를 반드시 나눠서 하는 건 아니고 흔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제 연애 커뮤니케이션만이 아닌 사랑에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필리아라고 표현한 거는 가장 일반적이고요. 예, 뭐 우정, 우애 또는 기본적인 호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감정 내지 사랑을 이제 촉진시켜 주거나 매체로 작동하는 것이 그냥 마음이에요. 그 사람이 호감을 느끼는 마음. 가장 순수하고 기초적인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필리아를 보여주거나 필리아를 유지하는 방법은 서포티브. 메시지를 누구에게 보낼까요? 친구에게. 예. 예. 서포티브하다. 이게 참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어려운 용어인데 되게 든든한 후원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를 믿어. 응. 너 잘했어. 이런 거. 혼내더라도 그래도 야 힘들었지? 라고 얘기해 주는 거. 뭔가 잘못했다고 얘기해도 그게 기본적으로는 지지하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되게 열린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굳이 눈치 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가장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죠. 이 관계가 오히려.
되게 좀 이따 얘기하게 된 에로틱한 관계보다도 훨씬 더 터놓고 얘기하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에로틱한 관계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터놓지를 못해요. 예.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애 커뮤니케이션이 망하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치게 터놓기 시작하면서 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다 나 좋아하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trusting little soul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신뢰하는 마음이 기본으로 깔려 있다. 이런 거고요. 예. 그리고 가끔씩은 그냥 설렁설렁 얘기하는 게 아니라 되게 깊게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다. 그렇죠? 뭐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것도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테고 평상시에는 원래 그냥 약간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서로 막 욕하고 막 놀리고 맨날 그러다가 갑자기 정색할 때가 있죠. 예. 예를 들면 게임기가 들켰어. 응? 진짜야? 뭐 드디어 오토바이 산 걸 알아버렸어. 뭐 이런 거. 누구 얘기가 같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터놓는 관계고 동시에 어떠냐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같이 막 깊게 고민해주고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아이를 키우거나 그럴 때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사고치고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어디 가서 지들끼리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너를 믿으니까 절대 어디 가서 너희들끼리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엄마 아빠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약간 무서울 때도 있고 물론 혼나기 싫은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은 존재인지를 엄마 아빠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자기도 맨날 사랑을 받지만 기대에 충족시키고 있는 싶은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단순히 혼나기 싫어가지고 피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친구는 그게 돼. 왜? 내 바보 같은 것조차도 같이 껴안는 관계니까.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가끔씩은 굉장히 깊은 그런 어떤 교류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도 이렇게 오래되면 그냥 얘는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말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순간순간 깊이 있게 뭔가 마음 교류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또는 이제 가족에 의해서 형성된 이제 그런 관계고 여기서 보면 love of child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를 할 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는 스토레게가 아닙니다. 예. 물론 느끼죠. 예, 느끼지만 사실은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 사랑 관계는 표현이 잘 안 돼요. 예. 제가 이제 다음에 그 육각에서 얘기하게 될 가족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이 부모가 표현하는 사랑과 자식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 사이에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지만 늘 흔들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할 테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애가 어렸을 때 갖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애가 성인이 됐는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유지할 수도 없지만 유지하려고 해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랑의 기술에는 떠나보내는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의 이제 캐털리스트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매체가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좋은 기억. 예. 이를테면 특히나 부모들도 많이 그렇습니다. 이제 자식들도 나중에 이제 뭐 그 관계 속에서는 그렇게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에 표현하는 이제 원형 기억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엄마가 아빠보다도 그 아이에 대해서 훨씬 더 모성애를 느끼는 되게 중요한 이유. 9개월 이상을 내 뱃속에 가지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 기억. 아빠는 그냥 그걸 불러오는 배를 보는 기억뿐이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 아주 솔직히 말하면. 예. 그래서 아빠는 되게 유추해요. 예. 자식에 대한 사랑을 특히나. 근데 엄마는 그거를 몸으로 이제 느끼는 거죠. 근데 그 기억이 있어. 내가 9달 품고 있었던 기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원형적으로. 그리고 아프게 낳은 기억. 젖물린 기억. 또는 뭐 밥 먹인 기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처음으로 얘가 뭐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뭐 이렇게 뛰어다닐 때, 뭐 하나하나가 나한테 막 거의 눈물샘이야. 애는 아유 맨날 저러고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또 지나가지만, 예. 미국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비디오 문화가 가족 홈비디오 문화가 없었습니다만 미국은 일찍 홈비디오 문화가 있었잖아요. 거기 아주 관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엄마 아빠가 맨날 혼자 술 먹으면서 틀어놓고 질질 짜는 거. 애들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 거. 저도 제 폰에 이제 가끔 보면 애 사진이 뜨거든요. 저는 원래 애 사진 안 띄워놓는데 알아서 사진 내서 보여줘요. 예, 순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뭐지? 뭐 애가 이상해졌어. 뭐 이런 거. 어렸을 때 그 아이에게 나를 온전히, 그러니까 얘가 나를 온전히 나한테 의탁했고 내가 온전히 얘를 케어했던 기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기억이 서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지는 관계예요. 자, 이때 여기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용서를 행하는 거예요. 용서. 네. 아까 이제 잠깐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이 용서라는 건 다 들어보고 맞으니까 해주는 게 아니야. 이미 용서했어, 사실은. 근데 그 용서를 위한 리추얼이 필요할 뿐이지. 네. 이미 용서는 돼 있어. 네. 얘는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파. 네. 근데 그 용서를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자식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온전히 이제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실현할 수는 없지만, 부모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려면 감사가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네, 감사. 내가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시간이 중요한데, 같이 보낸 시간이 중요한데, 이 시간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 한 번 잘해주고 10년 울고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너 내가 예전에 그거 해줬잖아. 뭐 이제 이게 아니라 사실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도 중요하고 밀도도 중요하다. 요게 이제 잘 대체가 안 되는 그런 요소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가지고 있었던 좋은 추억, 행복했던 기억 이런 것들을 수시로 회상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습 중에 하나죠. 사진첩 같이 보기. 그죠? 네. 근데 지금은 참 이게 컴퓨터가 돼가지고 약간 문제가 좀 있다고 전 느끼는 게 뭐냐. 물론 옛날에는 사진이 없었으니까 뭐 그래도 유지했으니까. 근데 사진첩을 같이 보는 어떤 형태는 저는 가족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애들은 사실은 부모처럼 기억하지 않거든요. 네. 어떨 때는 되게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지 혼난 거 이런 거. 되게 놀라울 정도로 막 세세하게 막 서운했던 거 막 다 기억하는데 근데 문제는 좋았던 기억은 나보다 훨씬 적어. 근데 그게 앨범을 펼쳐놓고 이제 잠시 회상시켜주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의 기억은 앨범을 같이 봐서 확인된 기억인 경우들이 많아요. 실제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요즘은 이제 확실히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게 잘 안 되죠. 미국 같은 데는 관습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할아버지가 오면 할아버지가 펼쳐. 이게 네 조상님이란다. 뭐 이러면서 얘기해주고. 호머 심슨에 맨날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친구 놀러 오면 또 펼쳐. 막 이래서 보여주고 막.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형태라고 이제 보거든요. 물론 오기 싫다네 머리채 끌고 와가지고 보여주고 이러는 건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그때 내 어땠더라? 이게 쭉 보면 그때 사진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때 네가 이래서 이랬고 이랬단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프라그마. 이게 이제 연애를 갖다가 결혼을 해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쉐어했다가 결국에는 오래 반려자로 남는 과정에서 보통은 노년의 부부가 선택했을 때 제일 훌륭한 관계죠.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돼 왔고 또 앞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이제 믿는 관계. 친구하고는 또 다른 관계. 이건 실제로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냥 필리아를 넘어서서 약간의 배타성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치워줄 것 같은 사람 이런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성찰과 인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같이 일하거나 공유할 일들이 있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대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서로 강하게 믿어. 우리가 가끔 동물한테서도 이거를 이제 느끼잖아요. 되게 외로운 사람이 동물과 반려하면서 오래 사는 게 예를 들면 외국에 같은 데 가보면은 홈리스들이 돈은 없어도 개는 있어. 그리고 개가 그 홈리스를 볼 때 그 표정을 보면 야, 얘는 이 지저분한 애하고 어떻게 이렇게 살까? 역시 개 팔자는 뒤웅박 팔자야.
옛날에 여성에 대해서 팔자 얘기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홈리스를 만났다는 인식이 없어, 얼굴에. 그죠?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그 많이 약간 울컥했던 그 외국에서의 그 동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찰인가가 그 홈리스를 치우는데 얘를 이제 잡아가거나 이제 뺏고 이러는데 걔가 끝까지 저항하는 그 모습 보여주는 거, 이런 거. 누구도 홈리스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 이 걔는, 예, 이 주벼룩을 공유하는 이 관계는 예, 인듀어링 하죠. 예. 그러면 이 정도면은 이제 사실은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애정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상호 간에는 약간 이 동반자적인 관계의 느낌 같은 게 이제 생기겠죠. 예. 실제로 이제 벗 같은 느낌 같은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대체되거나 뭔가 금방금방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를 서로 알아. 되게 명확해. 예. 자,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로맨틱 러브인데요. 여기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 사랑을 만들어내는 건 호르몬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인생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하지만 나중에라도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 근데 생물학적으로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예. 다시 말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게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촉진해. 제가 아까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하거나 포장한다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뭐가 올라오기 때문에 만나는 거거든. 그리고 빠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걸 케미컬이라고도 표현해요. 얘네들이 케미컬이 붙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저는 되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화학작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그 화학작용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되게 확 하고 번져가지고 막 불타오른다 이런 뜻도 있고 동시에 실제로 되게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거지. 내 안에서의. 그래서 낭만적 사랑을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판타지로 만들어도 가장 바탕에는 호르몬의 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호르몬이 더 이상 작용하지 않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르몬은 대체로 몇 년? 길어야 3년. 예, 길어야 3년. 예. 제가 길어야 3년이라는 건 6개월도 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물론 3년 이상 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왜 3년일까? 길어야 3년일까? 예. 이게 나름대로 진화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에너지의 한계? 예.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대체로 그거하고 맞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눈 멀어서 만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덜컥 갖게 되고, 예. 그리고 얘가 독립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예. 같이 보살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람처럼 살 수 있을 정도까지, 예. 뭐 왜냐면 그냥 떠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그 남녀가 같이 양육하는 동물에 해당해요. 실제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예. 일부 일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같이 케어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남자가 원래 남자라고 하는 건 애를 잘 못 키워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원래 같이 키우도록 되어 있는 쪽에 가까운 동물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게 호르몬이 딱 그 지속 기간 동안 붙여주는 역할을 굉장히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정해야 돼. 우리의 낭만적 사랑 가장 판타스틱한 사랑이지만 그 판타지는 호르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 그러지 않으면 안 할 거거든. 그 힘든 걸 왜? 네. 그렇게 에너지 쓰고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개 잡놈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게 그때는 눈이 멀었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인류의 생존, 번식, 확장은 사실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특히나 인간처럼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그런 개체들인 경우에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게 합리적 선택이거든요. 개체만의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의 관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연애 안 하기를 선택한다거나 호르몬의 작동을 넘어서 막 호르몬이 지시를 해도 애가 안 들어. 네. 그 얘기는 뭐냐면 호르몬을 넘어설 정도의 외적 위험이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 단지 그 친구들의 어떤 비겁함 내지 어리석음 내지 어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느꼈던 외적 위험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끼고 있다라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어요.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즉 호르몬이 우리를 이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위험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야. 자, 이거는 결국 굉장히 육신적이고요. 육체적이고. 육체가 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가 이끄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터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칭, 허깅, 뭐 기타의 제스처, 그러니까 육체적 교환은 단지 성적 관계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밀접함, 친근함을 극대화시키는. 인티머시의 핵심 의미가 친근함이라는 게 뭐예요? 피부가 붙는 걸 말하는 거거든. 피부가 붙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만약에 싫다, 거부된다,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이 끝났거나 본능적으로 사랑이 끝난 겁니다. 또는 내가 에로틱한 러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라 그러니까 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심리적 장애에 의해서건 여러 가지 육체적 장애에 의해서건 또는 기타의 한계에 의해서건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문화적인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그 엄격하게 키워져 가지고 예를 들면 뭐 결혼 전에는 절대 손도 잡으면 안 되라든가 뭐 이런 식의 너무 과도한 것에 의해 이제 휘말려 있는 경우는 공포가 지배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호르몬을 이기거든요. 공포 같은 것도.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바로 신체적 접촉, 피부 접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껴안는 게 싫다? 끝났구나. 그럼 둘 중에 하나죠. 관계를 바꿔야겠다, 끝내야겠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바꾸는 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죠. 끝내는 건 사실 굉장히 상처가 되는 선택인 경우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속에서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를 좋아한다. 어드마이어링 한다라는 건 탐닉하고 좋아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모든 것에 관심이 있고 모든 게 예뻐 보이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꾸 강조합니다만. 자, 그런데 이거를 또 에로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이 지나치게 욕정적인 사랑 같은 거예요. 이건 대단히 유의적인 거거든요. 이것도 있어. 우리 안에 욕망이 있거든. 무책임하지만 즐기는 거. 파괴적이지만 관계를 잠시라도 맺는 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이고 범죄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전 봐. 왜? 그걸 우리가 일탈적이고 그러니까 범죄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사회를 그걸 죄악시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회는 관계를 안정화시키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막 즐겁고 반짝이고 뭐 이러는 것들에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을 만들어서 금기시하지. 이게 일단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럼 사회가 그러는 이유가 있지. 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많이 생기거든. 또는 책임지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 예를 들면 브라질의 삼바 축제 있죠. 브라질의 삼바 축제 때 몇백 명 이상이 죽어요. 매년. 싸우기도 하고 술 먹고 막 싸우기도 하고 막 총격을 하기도 하고 뭐 떨어져 죽기도 하고 술 먹고 강에 빠져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매년. 근데 국가가 이걸 방치해. 왜? 사랑의 기술에도 나오지만 그게 마약 같은 효과가 있어서 불만이 딴 데로 향하는 걸 막아주거든요. 축제가 가지는 기능이 있거든요. 상당한 순기능이 있습니다. 축제는. 그래서 나라가 지나치게 경직된 나라들은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독재 국가라도 축제는 허용해줘야 돼. 옛날에 왕조 때도 이렇게 왕의 남자에 나오는 남사당패 같은 거 허락해 준 것처럼 분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 공동체를 또 유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축제라고 하는 건. 근데 죽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거를 형법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냥 다 좋아서 일어난 일이야. 두 번째, 이거 외에도 이제 뭐가 있냐면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무책임한 아이가 많이 생깁니다. 진짜로 아주 많이 생겨요. 왜 크리스마스 때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때 만들어져 가지고 여름쯤에 태어나는 애들이 많잖아요. 저도 여름생인데. 역사를 보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실제로 8월생, 9월생, 7월생이 제일 많아요. 겨울에 이제
에로틱했거나 러딕했던 일들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건 뭐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삼바 축제 때 만들어진 법외 자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가 그냥 문화적으로 그걸 감당하면 괜찮지만 그러지 못하면 사실 굉장한 난감한 상태에 빠져요. 예.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생기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를 일탈적인 것으로 정의해서 사실 금기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것도 필연의 일부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일부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는 이게 러드스를 쇼한다, 이렇게 보여준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세요라고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한번 봐라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playful activity, 대대 유의적인 관계를 서로, 그러니까 유의적인 행위를 서로 공유하는가. 예. 이를테면은 둘이 셋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충분히 유의적일 수 있으니까. 그들끼리 허용하고 그들끼리 즐겁다면 사실은 이들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와핑이라고 부르는 행위라든가 이런 건 되게 러더스한 관계들이죠. 예. 그리고 국가나 사회는 되게 금기시하죠. 하지만 어디인가에선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whimsical conversation.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건 그냥 잠시 그냥 허랑하게 오고 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까지 깊이 있거나 진지한 이야기들은 아닌. 이름이 뭐였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랬더니 그 더 리더에서 나온 거죠. 이름은 왜 불러?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리더에서 여성 주인공은 러딕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지. 예. 에로틱도 아니라 사실은. 그죠? 예. 진정으로 사랑했던 청년이었다기보다는. 그러다 이제 에로틱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러딕에서 시작해가지고. Nice laughing hours together. 그죠? 예.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좋아. 예. 그리고 막 되게 웃어. 근데 오래 가진 않고 그때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원나잇 스탠드라고 부르는 그런 하룻밤 사이의 관계라든가 술 먹고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러딕한 관계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관용적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사회는 예. 지나치게 범죄화시킬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럴수록 뒤에 마니악한 것들이 늘어나서 그래요. 누구나 다 에로틱한 관계를 맺긴 한데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매력을 느껴야 되고, 그렇죠? 상대적으로 헌신은 빠져 있지만 친근감이라는 어떤 사회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러딕한 걸 갖추고 있으니까 예, 되도록이면 에로틱으로 끄는 게 낫지. 하지만 이게 잘못된 매니악한 관계로 가요. 그래서 아까 박싱 해나나 이런 경우처럼 소유하려고 그러고. 예. 근데 이것의 핵심은 지나치게 몰입한 거거든요.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상대 외에 딴 게 안 보여. 예.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웃기게도 생존 본능이에요. 웃기게도. 물론 비뚤어진 생존 본능이죠. 그러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그러는 거야. 쉽게 말하면. 막 내가 얘가 없으면 숨 막히고 얘가 없으면 미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겠으니까 얘의 의지와 무관하게 붙잡아두고 강요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매니악한 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별로 좋지 않고 반사회적이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생기는 관계잖아요. 하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러딕한 게 과도해져서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obsessive한 뭔가에 과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건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요소고요. 연애에서 많이 나타나는 요소입니다. 이를테면은 그 부인을 그 의부증이라든가 의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매니악한 관계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예, 좀 더 신뢰해봐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믿어봐라 이런 뜻이에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예, 내 눈앞에 없고 내 통제 안에 있지 않아도 나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계에 들어가 있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과몰입한 유형이 어떨 때 나타나는지를 한번 대화해봐라. 어디서 이 요소들이 나타나는지. 이를테면 이제 지나치게 배신을 잘 때렸던 남자친구한테 여자친구가 가질 수 있는 또 매니악한 방식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해라. 나를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보완제입니다. 예. 필로티어라고 부르는 나를 사는 거. 저기 이제 그림도 좋죠. 예쁘죠?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깊은 사랑을 품는 거야. 되게 자신감 있게. 예. 여러분들은 자기애적인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있다 그러면 약간 창피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오히려 그걸 반대하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오히려 자존감이나 자애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컴플렉스가 많고 트라우마가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 모든 애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애적 단계를 거쳐요. 내가 제일 잘난 것 같고 막 세상이 내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막. 왜? 엄마 아빠가 제일 예뻐하거든. 엄마 아빠가 날 예뻐하는 거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더니 내가 예쁠 만하니까 예쁜 거겠지? 네. 너무 그게 합리적인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자식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그럴 만한 아이이기 때문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무의식적으로든 합리적인 방식으로든. 그래서 나의 좋은 점만 보려고 그래. 특히나 엄마 아빠가 얘기해주는 좋은 점이 진짜 내 좋은 점인 줄 알고 엄청 잘생긴 줄 알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엄마들이 아들 잘못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네가 제일 잘났어 뭐 이런 거. 예.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굉장히 멘붕에 빠지고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들이 나를 절대 좋아하지 않거든 막. 예. 그리고 아이들은 그때부터는 어떠냐면 보통 남의 시선을 훨씬 중시하기 때문에 자기애로 갔다가 남의 시선으로 넘어가서 그 남의 시선을 가지고 나를 객체화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요때 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지나치게 남의 시선에 의해서 나를 구성해버리면 또 이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아이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사실 많은 설명들이 이제 필요하진 않고요. 이때, 이 부분은 누구나 겪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좋고, 하지만 이것이 과해졌을 때는 바보가 되기 때문에, 예, 예. 이거 말고 관계 맺음으로 이제 이게 표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신 있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확장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아가페. 예. 아가페는 이제 앞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매개체가 바로, 아까 보면 매체가, 그 촉진제가 이제 소울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해서 소울하고 스피릿은 같은 영혼으로 이제 보통 번역이 되는데, 이 소울메이트라는 또 표현도 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말하면 소울은 영혼이기도 하고 마음이기도 하고 자라고 표현하는 게 더 좋아요. 자. 예. 소울은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어떤 정신적 형태를 소울이라고 표현해요. 네. 소울메이트라는 건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누군가 이제 이런 뜻이죠. 다른 소울이란 뜻이죠. 근데 그 아가페에서는 스피릿이잖아요. 네. 이거는 영이에요. 영. 네. 영혼이라고 표현해요. 영성이라고 표현하죠. 네.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또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 예. 스피릿입니다. 스피릿은 어떤 뭔가 초월적 존재의 작용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울에 의해서가 아니라 초월적 존재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뭐 어떤 신학을 근거했는지나 또 되게 다를 수 있지만 되게 이제 그 우주에 퍼져 있거든요. 원리적으로 이 스피릿이라는 건 우주에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내가 전맥이 되면 초월적 경험을 해요. 여기서 초월적이라는 건 막 기적을 부리고 막 구름 타고 날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는 느낌. 내 한계를 넘어서는 느낌. 뭔가 천상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듯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것과 연결된 듯한 어떤 생각. 예. 이런 게 또 명상이나 이런 데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연결된 듯한 느낌.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스피릿이 연결해 주는 거죠. 원래 기독교 신학에서도 성령이라고 하는 건 매개체거든요. 비둘기로 표현되듯이 신과 나를 맺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이 캐탈리스트는 스피릿인데 스피릿은 물론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라는 건 실제로 뭐냐면 실제 스피릿이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훈련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기 약 파는 사람 같아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영성에 대해서는 되게 열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제가 아무리 합리주의자이긴 하더라도 영성적 경험에 대해서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예. 없으면 사람이 너무 강팍해지거든요. 그리고 너무 건방져지고. 예. 근데 있으면 확실히 사람이 되게 겸손해집니다. 왜냐하면 초월적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하찮아 보이고 좀 우스워 보이고 또는 적어도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라는 느낌 같은 거는 갖게 돼요. 확실히. 예. 그게 쫄아서 갖는 감정하고는 되게 다릅니다.
남하고 비교했더니 쫄았어. 그거는 되게 부정적인 겸손함에 해당하고요. 좋은 의미에서 겸손함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나같이 하찮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고귀해.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가페적인 거를 뭐 다르게 뭐 신학적으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랑이 이럴 필요 없고 아가페적으로 연애를 하라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에로틱한 건 아가페일 수가 없거든.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에선가 이 사랑의 끝에 도달한다면 이 한계를 극복한다면 어디로 가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 필리아가 됐던 뭐 매니아가 됐던 루드스가 됐던 에로틱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거를 거쳐서 어딘가에 갔을 때 아마도 좀 더 완벽해져 있다면 저렇게 돼 있겠지? 라고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여기에까지는 도달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앞에 있는 창들은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에로틱한 것들 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고 자식을 낳아 볼 수도 있고 또는 안 낳아 보더라도 적어도 누군가를 케어함으로써 그런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고 형제적인 어떤 우애적인 감정, 박애를 느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거쳤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아마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내가 거쳐간 이 창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될 뿐더러 이 창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도 아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한 단계. 저는 그래서 사람이 내가 존재지만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누군가와 맺어져야 되는 존재이며 맺어짐의 형태들은 되게 다양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맺어지는 그 창들을 통해서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이 존재는 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성숙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사랑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